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회고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4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파동이 거의 1년 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그 후폭풍, 지금까지는 검찰발 파동이었지만은 앞으로 정치권발, 대선 전국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절묘한 타이밍을 택해서 정광석화처럼 사표를 제출하고 또 청와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그것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일어난 일인데 지금 시간에 벌써 다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법무부를 통해서 사표를 제출을 했고 청와대는 1시간 만에 그것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퇴임식까지 다 오늘 마쳐버렸습니다. 지금 이 대검을 떠났죠.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 향후 검찰총장의 이성윤 핵심 측근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두고 아마 임명 절차를 할 텐데 거기에 또 저번에 검사장 인사 때 파동을 일으켰던 항명파동, 사표파동을 일으켰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좀 신경에 써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내친 김에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도 같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전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에게 패싱당하고 나서 사표를 제출을 하고 휴가도 내고 그랬었죠. 그러다 어떻게 설득 끝에 업무에 일단 복귀를 하면서 내 그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표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오늘 같이 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임에는 또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같이 일했던 김진국 감사위원을 앉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과 친한 이 사람을 다시 민정수석으로 다시 발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성윤 체제 검찰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 공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설치를 시키면서 검찰을 해체하는데 그 법안이 6월에 통과돼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성윤이 문재인 정권 마지막까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김진국 민정수석과 손발을 맞춰서 권력수사를 전부 다 없애는 그 수순에 들어가겠죠. 자,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일단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떠나서 대신 자기 대권 주자로서 이 문재인 정권과 일합을 겨루기 위해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책임하게 나왔다.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안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문재인을 수사를 해야지 왜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안에서 권력 수사를. 그리고 검찰까지 다 해체를 해버리고 하니. 그래서 일단 나왔는데 자, 앞으로 윤석열은 정치를 하겠죠. 정치를 하는데 오늘 퇴임식을 하고 검찰 조직원들에게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주로 동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또 마지막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본인이 물러나는 게 우리 사회의 정의, 상식,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본인이 이렇게 물러나는 이유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바로 하고 민주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것은 오늘 2시에 입장문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뉘앙스죠. 정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그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오늘 전격 퇴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타이밍을 잘 잡는다. 앞으로 정치를 해도 타이밍의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윤석열의 타이밍 정치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격을 할 때 메시지를 내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장 가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나는 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부하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나 그때 또 정치 퇴임을 하고 나서 봉사를 할 것인데 정치 또 할 것이냐 했을 때 또 일단 여기서는 내가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한 것. 또 한참 이 측근 검사들이 자천당하고 막 했을 때 이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 독재 이야기를 하고 그런 때 타이밍을 적절히 잡았는데 오늘도 적절한 타이밍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계속 맞았죠. 뒤통수를 계속 맞아왔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문재인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가격을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윤석열 취임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 앞으로 살아있는 우리 권력도 뭐 필요하면 수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수사를 하니 뒤통수를 쳤죠. 그래서 추미애를 동원을 해서 뭐 인사권, 감찰권 막 동원을 해서 자천 보내고 뭐 징계하고 막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수사 지휘권도 발동하고. 그래도 윤석열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2번이나 다시 직무에 복귀하니 이번에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달래기를 했죠. 그리고 추미애 대신 박범계를 바꿔주면서 이제 앞으로 검찰 인사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협의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모습까지 연출을 했죠. 두 사람이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마스크 쓰고 서로 협의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연출을 했는데, 결국 또 뒤통수를 쳤죠. 윤석열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검사장 인사에서 윤석열이 요구했던 것을 다 묵살을 해버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런 작업들이 추진이 되고, 결국 그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이 그동안도 타이밍마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타이밍의 정치를 했는데, 이번에 오늘 전격 퇴임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윤석열이 문재인의 뒤통수를 강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니 몇 시간 만에 퇴진 절차를 다 마무리해보니 문재인 정권은 거의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멘붕에 빠져서 그동안은 그렇게 윤석열을 나가라 쫓아내려고 징계도 하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런데 막상 오늘 전격적으로 나가니 완전히 충격에 휩싸여버렸습니다. 닭 쫓던 게 뭐 쳐다보는 격으로.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전격적으로 퇴장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제가 잠시 후에 드리고, 일단 윤석열 블랙홀이 생겨버렸죠. 이거 윤석열 블랙홀이 생기도록 윤석열이 만든 겁니다. 이것도 타이밍의 정치죠. 가령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가덕도 막 신공항 특별법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 가서 배 띄우고 재난지원금 막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선 전초전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이런 카드를 썼는데, 윤석열이 오늘 딱 퇴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이 앞으로 선거 때까지 또 어떤 은행을 할지에 따라서는 더 그럴 텐데, 그렇게 되니 친문 진영에서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를 하면서 분풀이를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 뭐 어제 JTBC에 출연해서 뭐 해임을 건의하겠다, 윤석열 해임을 건의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윤석열의 사표를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정세균은 윤석열이 우리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 유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노웅래 최고위원은 자, 이것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야당발 기획 사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정청래는 참 염치 없는 윤석열이다, 뭐 이렇게 하고, 최강욱, 내가 만든 법안 때문에 나가는 거냐, 이렇게 뭐 조롱을 합니다. 본인이 윤석열 방지법이란 걸 발의를 해놓은 상태죠. 근데 그 소고비법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분풀이를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윤석열의 몸값을 높이는 적절한 타이밍에 오히려 맞는 거죠. 그 전에 추미애에게 본격적으로 몰매를 맞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처럼. 자, 그런 타이밍이 하나 있고, 지금 대권 레이스 출발선상에 유망주 윤석열이 들었었는데, 이 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가 발표됐죠. 발표된 날 윤석열은 앞으로 같이 국민의힘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사퇴하고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의 대권 길에 들어서면은 세 가지 이 선택지가 생기겠죠.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세력과 같이 가는 것, 하나는 지금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 있으니 안철수 세력, 국민의당과 같이 하는 것, 아니면은
둘 다 아니면은 뭐 민주당은 아니니까 둘 다 아니면은 제3의 신당을 따로 만들어서 제3의 노선으로 가는 것, 제3지대로 가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갈림길이 이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은 몇 가지 그림이 딱 나옵니다. 선거 결과는 일단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이죠. 오세훈이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서 박영선을 꺾고 시장이 될 때, 두 번째는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되지만 박영선에게 지어버릴 때, 세 번째는 안철수가 범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박영선을 꺾고 시장이 될 때, 네 번째는 안철수가 단일화되지만 박영선에게 질 때,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오늘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으로 딱 됐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승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으로 단일화돼서도 단일화돼서 박영선을 꺾고 시장이 됐을 때, 이 경우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효과로 상당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선거 연패 사슬을 끊고 독자 생존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안에 그 기세가 막 올라서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이런 기존의 잠룡들이 부상을 하게 되고 외부에서도 대권 주자가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윤석열에게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문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전에 가뜩이나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다. 그런 이미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윤석열은 대선 길목을 가더라도 제3의 신당을 창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단일 후보가 안 된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함께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이 단일화돼서 박영선에게 질 때, 이 경우 국민의힘은 오세훈까지 내세웠지만은 또 선거에 졌기 때문에 해초모여 수준이 되죠. 그러면 윤석열의 대한 수요는 높아집니다. 윤석열의 몸값이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권발 정계 개편의 중심에 윤석열이 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범야권 후보가 안철수로 단일화돼서 박영선에게 이기고 안철수 시장이 될 때, 이 경우는 안철수가 지금 뭐 2번 달고 뛸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뛸 것이냐, 아니면 그냥 4번으로 뛸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으로 상징되는 안철수 세력과 윤석열의 동거체제가 가능해집니다. 안철수가 상당히 힘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킹메이커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가능하죠. 대신 차기는 안철수가 또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윤석열의 교집합은 중도, 안철수가 한때 표방했던 새정치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 윤석열은 권력 수사를 하다가 정치로 왔기 때문에 어떤 공정, 정의의 가치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이 경우는 후보도 내지 못한 국민의힘 세력도 상당수 흡수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 안철수로 단일화되지만은 박영선에게 져버릴 때, 자, 이 경우는 단일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이 졌을 때보다 더 큰 폭의 야당 빅뱅이 일어납니다. 정계 개편.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안철수가 퇴장할 가능성이 높죠. 안철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윤석열이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을 비롯해서 윤석열의 충청대망론을 계속 이야기하는 정진석을 비롯해서 또 노련한 기존 국민의힘 사람들이 옆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경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늘 마침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동시에 벌이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9% 나왔는데 윤석열은 일단 공교롭게도 지지세가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또 주말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대권 주자 여론조사, 선호조사, 여기는 윤석열의 전격 퇴진 그리고 정치인물 시사를 한
이 상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